안녕하십니까. 군포최고센터 블루핑크 팀의 샤론노즈 마스터 신경화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저희 신지민 국장님 파트너로 골뱅이 고몽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후에 얘 들어오셨다면 잘 모르실 텐데 그때 골뱅이 고몽 2탄입니다, 오늘. 네. 제가 한 20년 넘게 길러온 머리를 어제 헤어스타일 바꿨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저희 김미수 총장님 좀 조언해 주셨거든요. 머리를 좀 자르는 게 좀 리더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머리를 자르면 좀 아줌마 같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도 아줌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랐는데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듣고 싶었어요. 오늘 저는 성공자는 아니지만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단계이고, 여기 단장님 산하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애터미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용기 내보시라고 1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노트에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카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조카 그 당시에 나이가 26살이었고요. 직업은 발레리나. 그러니까 저랑 조카랑 제가 스폰서이고 조카가 파트너여야 될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조카가 저한테 앱솔루트 화장품 중에 파란색 앰플을 저한테 주면서 고모 애터미 아세요? 이거 앰플 한번 써보세요. 참 좋아요. 라고 추천해 주어서 제가 앰플을 썼는데 앰플을 기본적으로 고농축이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래서 좋네. 촉촉하네? 느낌 좋네. 요 정도. 가격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냥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좋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는데 회원가입을 해주실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나가 웬 애터미? 제가 이제 그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잖아요. 근데 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고, 어려서부터 오빠 내가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키웠고,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레단에 입단을 해서 무용수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했죠. 근데 저러다 말겠지. 용돈벌이나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둘씩 제품을 썼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고모 포인트 다 찼어요. 밑에 회원가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모 68,000원 정도 되는 수당이 들어오니까 계좌를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8,000원 정도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너 가져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대요, 돈이.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동영상도 촬영하고 유튜브도 찍고 막 이렇게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활동을 이게 용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활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뻐 보였어요. 되게 젊은 애가 열심히 하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변에 조카가 열심히 일하니까 도와줄 겸 주변에 추천을 했어요. 제품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업이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아는 언니한테 보이차를 줬더니 한 번 먹었는데도 화장실을 너무 편안하게 잘 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제품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배나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차전자피, 디톡스를 추천해 줬더니 화장실을 너무 잘 가고 또 편안해지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품에 발이 달려서 저는 사업을 하진 않았지만 주변에 소개가 일어나면서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화장품을 제가 이제 조카가 한다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화장품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앱솔루트 화장품을 추천해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화장품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바르면 바를수록 촉촉하고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악건성이었어요. 피부가 악건성이고 쩍쩍 갈라지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름 있는 설땡땡 화장품을 썼을 때도 좋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가격은 비싼데 좋아지진 않네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화장품으로는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 돈 있는 사람이나 연예인들이 그래서 피부과를 가는 이유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화장품을 썼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른 거 사용하고 있었던 거여서, 그래? 그럼 좋은가?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먼저 쓰고 제가 앱솔루트 화장품을 썼어요. 근데 그 앰플만 썼을 땐 몰랐거든요. 6종을 다 같이 쓰니까 저는 향 나는 화장품 싫어하거든요. 근데 향도 좋고, 그다음에 바르면 바를수록 건조함이 없는 거예요. 촉촉하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발랐죠. 그래서 이제 피부가 개선되는 걸 느꼈고, 제가 이제 애터미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들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잖아요. 근데 화장품을 일주일만 써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잖아요.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애터미 제품 중에 앱솔루트 화장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만족했더니,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도, 다른 사람도 만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제품이 앱솔루트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결혼하자마자 주부습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 다닐 때 지문 인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다른 사람들은 다 지문으로 출입을 했는데 저는 카드를 따로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카드를 놓고 오면 막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할 정도로 지문 인식이 안 됐는데,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핸드폰의 지문으로 핸드폰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기능식품 해모임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이 좋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저는 알약 먹는 거 싫어하고 홍삼이 있어도 우리 남편을 줬지 저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알면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챙겨 먹기 시작했죠. 저도 하나 둘씩 챙겨 먹기 시작했더니 저도 몸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이 생기고 주부습진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재채기 하면 신경화라고 할 정도로 건물이 울릴 정도로 재채기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 같이 일한 저희 파트너도 있는데 다 알 정도예요. 그 정도로 되게 비염이 심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재채기 수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구나.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제품에 날개가 있다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사업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전직이,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K보일러 회사에서 15년 동안 파트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보일러 회사다 보니까 저는 직업병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보는 그 직업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눈 오는 게 싫었고요. 전 장마철이 싫고요. 날씨가 춥다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 일기예보에 따라서 저희가 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인원 배치를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날씨에 굉장한 민감한 날씨가 뭐 몇 달 후에는 눈이 올 거야, 뭐 추울 거야, 기온이 15도로 떨어져 이런 거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다 그 날씨에 따라서 인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눈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원 배치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근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뭐 어떤 거를 하면 되게 좀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노하우가 쌓였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적으로 제가 보일러 박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회사에서 저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나의 천직이다.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그런 생각으로 다녔고 그래서 다른 직업은 찾아볼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애터미가 네트워크 회사다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큰 대문자 A 회사 거 제품 예전에 사용했었는데 저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네트워크 회사에 전혀 뭐 알아볼 생각도 어떤 보생 플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조카는 애터미의 비전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동영상 박사님, 회장님 동영상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짧게는 20분, 30분? 그 짧은 거 아니잖아요. 소비자의 20분, 30분 굉장히 길거든요. 길게는 40분짜리, 1시간짜리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안 봤어요. 열어보니까 너무 길은 거예요. 이걸 언제 보고 있지? 그리고 닫아버렸어요. 근데 조카는 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만 만나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30대 30이 어떻고 70대 70이 어떻고 자꾸 보상 플랜을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업은 안 해. 나는 소비만 할게. 라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저희 조카는 맞아요, 고모. 고모는 소비자예요. 라고 저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절대로 기다려줬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세미나가 이제 오프라인이 완전히 열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알아봤을 때가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때 소비자였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2019년도였거든요. 그때 조카가 평성수련원에서 세미나가 있으니까 자기가 대전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직장 다니잖아. 나 늦게 끝나. 저녁에 한다는 거예요. 나 오늘 야근 있어. 그래서 여러 번을 거절을 했어요. 철벽 치고 장벽 치고 나 뭐 시킬까 봐. 나 못 나가. 바빠. 오늘 야근 있어. 그러면 조카가 고모 잠깐 나와서 1분만 보고 가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도 거절했어요. 되게 못됐죠. 그랬는데 조카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집 문고리에 이게 그때 사진이거든요. 제품하고 손편지를 쓰고 고모, 제가 고모 집에, 고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고모 집에 다녀갔어요. 라고 남겼어요. 왜냐하면 조카가 비전을 봤기 때문에 나의 수고가 언젠가는 전달이 되겠지라는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거절 고객을 저도 이거를 써먹고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소비자가 거절하는 고객 많잖아요. 그러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나의 진심은 통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절 고객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의 거절 고객을 계속 관리하시면 마지막 한 번이 나의 파트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기 조카가 좀 우리 집에까지 왔는데 내가 사업을 해주면 좋겠는데 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8주 교육 프로그램이었고요. 이때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였거든요. 조카가 뭐라고 했냐면, 고모, 저희 팀에서 그냥 재밌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퀴즈 맞히고 상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 대수롭지 않게? 그래, 참여하자. 그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저희 집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8주 교육 자료를 손수 만들어서 저희 집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모 제가 영상을 보낼 거예요. 1시간 있다가 듀오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기 싫던 영상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지 저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우리 조카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근데 이 8주 교육이 저희가 이제 2019년도부터 저희 팀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곧세마가 있죠? 그때 저희 본부장님이 이 8주 교육을 만드셔서 애터미를 알리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셨고 그 이후에 다른 팀에서 많이 벤치마킹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본사도 저희 팀을 벤치마킹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8주 교육을 이렇게 듀오하면서 근데 이 문제 푸는 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듀오를 하면 애터미의 비전을 전달하기 바빴지 이 문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저희가 8주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팔주 교육이 시작이 됐고, 제가 그 영상 중에 되게 인상이 남았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롬식품 사장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그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공장이 복구되는데 1년이 걸렸는데, 애터미라는 회사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런 회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사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협력사도 같이 잘 사는 동반 성장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 짧은 영상이었지만, 굉장히 저 머리를 두드리는,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고요. 애터미는 회사도 잘 살고, 협력사도 잘 살고, 소비자도 잘 살자. 이런 경영 이념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영상을 통해서 느꼈고요. 제가 이제 조카가 영상 보내줬을 때 다 지웠잖아요. 그때 이제 회장님의 인상을 봤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첫 인상이 좀 일본 사람, 저희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본 사람 같고 약간 교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횟수가 늘어나면서 8주 교육을 받으면서 회장님 영상, 성공자도 영상 많이 봤는데, 그때, 회장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런 회장님의 영상을 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 라면서 회사가 너무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애터미 회사 괜찮네? 좀 알아볼까라는 생각이 8주 교육을 통해서 제가 생각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소비자였고 소비자 전달만 했는데도 저 하부의 소비자 그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조카가 또 저를 찾아옵니다. 고모, 15일 동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그때 8주 교육을 배웠지만 우리 마케팅 플랜 한 번 배운다고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밑에 소비자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1일부터 15일까지 그 지금 얘기하는 PB표 있죠? 그게 PB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가고 나서 제가 내 하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3번 받는 소비자, 2번 받는 수당 받는 소비자, 1번 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물건을 전달할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애터미에 대해서 몰랐는데도 15일 동안 그럼 내가 생각을 한번 경영해서 세일즈 마스터라는 거는 파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든 팔아보자라고 생각해서 15일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얘한테는 해모임을 팔고 수당을 3번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다 세워서 15일이 지났더니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15일이 지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세일즈 마스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세일즈 마스터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세일즈 마스터가 달성이 됐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첫 직급을 달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첫 직급은 빨리 갈수록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첫 직급을 가면서 제가 돈의 흐름이 어떤 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 계보들을 보면서 내그가 확장되는 걸 배웠거든요. 제가 그때 소비자였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직급을 갖는 것 자체는 무리해서 가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비자 그룹이 있다면 첫 직급은 빨리 갈수록 내 레그 확장이 빨리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됐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8주 교육을 받으면서 이덕우 임페님이 성공의 8단계도를 하세요. 뭐 8코어를 실행하라. 이런 얘기 성공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덕우 임페님, 이승희 단장님 영상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그러면서 어쩌면 나 같은 서민도 애터미란 도구가 시스템 소득이라는 걸 그때 알았고, 그러면 나의 노후는 안전할까를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꿈도 있고 어떤 미래에도 설계하고 그랬지만 결혼하면서 아기가 제가 아이들이 3명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우리 세대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 뒷바라지, 그 다음에 현재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안주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 설계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잘 살지? 이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저희가 애터미 처음 하면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성공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내가 이거 써봤나? 내가 이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하죠. 애터미를, 할 수 있을까? 해야 돼. 할 수 있을까? 해야 돼. 이렇게 고민했고요. 제가 2021년에 15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고요.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21년에 갑자기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 있겠구나. 내 지금 직업이 평생 직장이 되진 않겠구나. 나의 직업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진 않겠구나라는 계속 그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지?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 남편은 평생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노후를 우리 자식이 또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도 그런 거는 많이 재테크에는 관심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좀 잘 살아볼까라고 해서 부동산에도 아파트도 사봤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계약과 동시에 쑥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는 이게 나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주식도 해봤고요. 펀드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익은커녕 손실을 보지 않으면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의 도구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국민연금, 조금 들어있는 개인연금으로 내 노후에 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텀이라는 도구를 나 같은 서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상 플랜을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냐면, 성공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알아볼 때 성공자들은 되게 위대하게 보였거든요. 저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상 플랜을 공부하면서, 우린 상한선이 있잖아.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갈 수 있지. 저 사람들하고 나란히 성공할 똑같은 위치에 나도 설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애텀이라는 그 도구가 저의 머릿속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대라고 하잖아요. 돈이 능력이 있어서 플랫폼을 만들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는 제가, 겪었을 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만한 도구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희 보면 파이프라인의 우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명은 지금의 달콤한 이익 때문에 나의 현재의 노동력과 시간을 현재에 집중하죠. 그래서 나중에 몸이 다 아파서 병 들어가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달콤한 이익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명은 내 미래의 의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두고 현재의 노동력과 소득을 파이프라인 건설에 집중한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이 책 보면서 일정하고 지속성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연금성 소득이 들어온다면 이건 대박이다. 나 이거 안 하면 바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합니다. 작년 3월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때 부업이었기 때문에 부업으로 애터미를 할 게 아니구나. 빨리 전업을 해야 되겠다. 부업, 어차피 내가 애터미의 비전을 봤다면 빨리 결단하는 게 나의 옳은 선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작년 3월에 회사에 퇴사 요청을 했어요. 근데 반려되고, 요청하고 반려되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7월 29일 날 제가 8월 달부터 저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4개월 동안은 제가 정말 그만두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정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7월 29일 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요청을 했고 8월 달부터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아차 싶었던 거죠. 제가 정말로 8월 달엔 안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회사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사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8월 3일까지만 나오면 퇴사 처리 해주겠다. 라고 해서 제가 8월 3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저희 스폰서가 뭐라고 했냐면요. 퇴사하면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결정하고 제일 먼저 간 게 애터미 파크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애터미 파크 석세스 계속 하니까 갔잖아요. 작년에 이제 오프가 시작하면서 파크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자프렌즈가 아니었는데 아자프렌즈 간담회에 혼자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뷰티 아카데미 강좌하고 있잖아요. 시연 현장에 리더스 클럽 이사장들이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리더 추천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혼자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공자들 영상에서만 봤던 성공자분들이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백조 배지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나도 반드시 저 자리에 쓸 것이다
라고 해서 전업 후에 다시 한번 저는 결심했습니다. 빨리 전업으로 집중해서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다시 한번 다짐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전업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부업으로 애터미를 했을 때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성공자분들이 뭐라고 하나요? 시스템에 참석하면 성공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업으로 하는 거는 석세스 아카데미는 제가 연찬해서 갔거든요. 근데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다 제가 제 방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시스템에 참여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전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초창기에 이 사진들이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제 좌석에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몰래 보고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센터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이거 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센터장님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장이었죠. 그래서 회사로 누비면서 막 세미나 참석했고, 쉬는 시간에 애들한테 저 피켓 들으라고 사진 빨리 찍어서 저희 파트너들 보고 있으니까 빨리 올리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부업 때 진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이거 얼마 전에 소소한 클래스죠? 오롯에 갔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세미나에 직접 가서 생산한 그 애터미의 본사의 방향, 현재의 방향. 그 예전에는 그냥 세미나 좀 지겨워, 지루해 이런 생각했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진정으로 알게 된 후에는 석세스 세미나가 너무너무 기다려요.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크고 있고 내가 회사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얼마만큼 성장하고 따라갈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소한 클래스에 김성욱자님 사회 보셨죠? 저 사회자 속에 서봤어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참석하는 게 전업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라라고 하면서 제가 세일즈 마스터였을 때 우리 스폰서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계보도를 매일매일 그리세요. 직급 계획 매일매일 세우세요. 어떻게? 2단계 위로. 그래서 국장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나는 소비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국장 그림을 그리지? 내가 찍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아무 사업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도 내가 그 소비자를 찍으면 된대요. 근데 소비자도 없어. 그럼 물음표로 그리래요. 물음표. 그러면 물음표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사업자로 바뀐다는 거죠. 제가 우리 조카가 저한테 애터미 전달 안 했고 저를 관리 안 했다면 제가 애터미 사업을 했을까요? 절대 안 했죠. 그거는 스폰서가 파트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내가 꿈꾸고 그다음에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간절하다면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계보들을 그렸어요. 팀장 그림, 국장 그림. 사람이 없는데도 그렸어요. 물음표로 그려서 물음표가 거기서 소비자가 나오고 사업자가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게 사람들은 계획이 없으면 내가 오늘 일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하겠지라고 할 텐데요. 계획이 없는 것은 절대 오늘 일하는 거에 원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계획. 왜냐하면 내가 임페리얼이 될 거야 하면 임페리얼 너무 멀잖아요. 언제 임페리얼이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운 계획부터 세일즈면 오토 판매사, 국장 그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만 계획을 세워서 단기 목표를 세우고 중기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는 것은
계획이 없는 거랑은 천지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애터미는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니고 내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1인 내가 그룹의 총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장격제하라고 해서 우리는 다 모두 자장격제 하셔야 돼요. 내가 리더여야 되지 스폰서가 내 사업 해줄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후원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업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가운데서 재심합력으로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파트너 성공시키면 내가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초대 아닌가요? 저도 세미나 초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에서 이제 작년 말부터,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형제 라인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센터에 저희가 다녀오게 됐어요. 2군데 정도 다녀왔는데요. 여자들은 예뻐지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세미나 초대하면 절대 안 오죠. 근데 여자들은 이뻐지고 싶으면 자기 이뻐지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 군포에서, 경기도 군포가 저희 센터예요. 근데 저는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스킨케어를 통해서 저희 대전에 센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 대전 가온누리 센터 총장님하고 센터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제 여기서 스킨케어를 진행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스킨케어를 벤치마킹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기존에 저희가 스킨케어 체험을 많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스킨케어 현장에 가서 스킨케어 체험하거나 센터로 초대해서 체험하거나 하는 건 있었는데 이거를 시스템화하는 거는 조금 저희도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팀장님 산하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시간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탑센터가 성공했던 이유는 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시스템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센터의 프로그램에 장착할 수 있도록. 근데 미용이라는 것은 도구이지 저희가 마사지, 스킨케어를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사의 비전을 알리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지금 저희 여기 대전은 이렇게 진행하진 않지만 군포센터는 주 3회. 그러니까 오전에 2번 하고요. 야간에 1번. 야간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주 3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브닝 케어 앱솔루트 시너지 앰플 부스터. 까지 풀코스로 진행하고 팩을 두껍게 바르고 3회까지는 제품이나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킨케어가 목적이 아니라요. 애터미 비전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시청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희 회장님 영상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3회까지는 회장님 영상으로 주로 틀어주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마사지 하면 누워서 하고 하잖아요. 누워서 하는 마사지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과잉친절 고객들이 더 거부해요. 거부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건 어떻게 해야 돼까지만 알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팀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미용에 대해서 스킨케어. 저희 스킨케어 뷰티 강좌 있었죠? 그 강좌를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전문적인 느낌. 요즘 소비자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라.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스킨케어 진행표를 개인별로 시각화한다. 여기 보시면 밑에 저희 개인별로 시각화해서 나는 지금 18회야, 10회야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너지를 받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킨케어를 통해서 부엌가 세미나를 어차피 앉아서 팩을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미나 시간에 초대하면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회사의 비전 알리는 그것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희 스폰서가 어리잖아요. 국내에서 잘 안 되니까 해외 사람을 사귀었어요. 채팅으로. 채팅으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귄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좀 들였겠죠? 소통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오신 거거든요. 한국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미나 와라, 애터미를 알리면 오겠어요? 우리 여기 스킨케어 하니까 와볼래? 라고 한 거죠. 근데 설마 올까 했어요. 왜냐면 군포가 서울 시내도 아니고 그리고 뭐 관광도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올까 했는데 화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 날 와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이 자리에서 스킨케어 체험을 통해서 화장품을 알렸죠. 그리고 회원가입까지 했는데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체험을 해서 화장품이 좋았던 거는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PB가 뜨더라고요. 본인이 좋았던 이브닝 케어를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작은 씨앗으로 또 어떻게 글로벌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탓센터에 좋은 점이 있다면 해보는 거예요. 그게 실패할지라도.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해보고 또 내가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활용하시면 그게 나의 성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스킨케어가 이 스킨케어를 통해서 사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를 아는데 어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킨케어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비전을 보면서 세미나로 자연스럽게 초대가 되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고객 소비자가 직접 알아보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면서 사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초대 직접 하려면 어렵잖아요. 이런 도구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대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슬림바디 챌린지. 2021년도에 여기 계신 분 있죠? 여기 계신 분이 이랬었는데 본사에서 하는 슬림바디 챌린지에 참여를 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겠죠? 등치를 보니까.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에 20kg 조금 안 되게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애터미가 어쨌든 이런 챌린지나 시스템을 통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팔찌 교육을 통해서 이분이 사업자로 나왔습니다. 제 파트너고요. 작년에 두 번째로 슬림바디를 또 했죠. 그 첫 번째 진행하면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두 번째 유지해서 앞에 숫자리가 4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kg 정도 감량, 요즘 조금 찐 것 같더라고요. 몇 킬로. 그래서 40kg가 감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만나서 예뻐지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프로그램이 3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참여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해서 슬림바디 1기, 2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1기에 참석하신 분이 6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서 6kg 정도 감량했고요. 그분은 8주 교육, 스킨케어 참여했고요. 세 번째로 슬림바디를 참여하면서 부부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제 하부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기는 지난주에 이거 시상을 했거든요. 소비자도 아니고 회원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방에 초대를 해서
회원가입을 했고, 회원가입했는데 디톡스 해야 되잖아요. 제품 먹어야 되죠. 그래서 소비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6주에 10kg 감량을 했고요. 이번 주에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나의 도구로 활용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다이어트나 미용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다가올 수 있는 도구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팀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해보고 해보는 거죠, 그냥. 못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어때요? 어차피 할 건데. 평생 어차피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활용을, 잘 시스템으로, 그 대신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돌리면 그게 어떤, 전문성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히, 성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 밑에 파트너가 느리게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임페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 사람의 처지, 상황, 환경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끌고 가는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애텀이라는 도구가 우리는 사업을 하러 나왔잖아요. 이건 직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속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도가 있으려면, 얼마만큼 애터미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애터미에 얼마만큼 집중한다면 속도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 사업으로 본다면 속도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팀이 어쨌든 살아 있어야 돼요. 팀이 살아있어야 그 밑에 파트너가 붙거든요. 팀이 죽어 있으면 절대로 파트너가 비전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팀을 이끌어갈 리더라고 생각하고 항상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지를 매일매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여기 이제 김인수 총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직급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그냥 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애텀이라는 거는 생장점이 있잖아요. 내가 생장점까지만 가면, 그때부터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생장점까지는 내가 집중, 몰입해서 애터미는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자들 보면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일하면서 여행하고 여행하면서 일한다. 그리고 성공자들 다 보시면 다 나누고 공헌하면서 그렇게 그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하루 내 발걸음 한 걸음이 나의 내년에 내년에 나는 분명히 성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는 분명히 달라 있을 거예요. 그게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년에 분명히 나는 성장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를 잡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연합 미팅을 작년 12월부터 수요일마다 계속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성공자분이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힘들 것을 알지만 성공하고 도전한다. 도전하고 성공한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애텀이라는 거는 성공자들을 봤을 때는 되게 쉽게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쉬운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딸은 공무원도 20년, 30년 일해야 기껏해 200만 원 벌거든요. 연금소득이. 근데 애터미는 3년, 5년만 집중하면 평생의 시스템 소득으로 나의 노후가 보장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도 잘 살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난 것이 굉장한 우리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99%의 자본을 1%의 사람들이 누린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 1%의 주인공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내년에 3년 후의 나를 생각하시면서 목표를 잡고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저도 신경화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의할 능력은 안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강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저희 총장님과 그리고 센터장님, 여기 대전 가온놀이 센터 식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애텀이라는 도구를 확 잡고 모두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